안녕하세요. 덴탈 비서입니다. 혹시 방금 전 덴비 데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 소개 다 보신 거죠? 이어서 덴비 데스크 조금 더 핫한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태와 체온 설정까지 쓰는 병원들은 좀 아주 큰 대형 치과들이 많이 쓰고 있는 기능인데요. 뭐, 제 생각에는 30명, 2, 30명 정도인 치과도 활용하여도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이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데스크 업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구현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진료를 보고 환자를 데스크에 보통 기다리게 하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차팅을 하고 보험 청구를 하고 뭔가 환자분들을 이제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런 보낼 준비를 하는 거, 혹은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맞이하는 거, 전화 통화하는 거, 그리고 환자분이 오시면 인사하는 거. 근데 보통 이런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한 사람이 한 명이기도 하고 아니면 실장님과 데스크, 치과 코디네이터 이렇게 두 명이서 이런 업무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는 부분은 실장님들께서 단순히 계속 데스크에 앉아서 전화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환자를 집으로 보내게 하고, 물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치료의 흐름 등을, 치료 계획 순서 등을 좀 체크하고, 그리고 고객한테 역체크에 관련된 뭐 문자나 전화나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런 CRM을 하고, 또 여기 계시면서 상담까지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치과 실장님들이라면 조금 더 환자 케어, 진료실에 있는 분들이 가끔은 너무 혼자서 가만히 계실 때도 있고, 그리고 상담을 어쨌든 더 많이 하고, 어떤 진료 이후에 그냥 데스크에서 우리는 앉아 있고, 고객은 서서 있어서 이렇게 응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부분이 정말 어떤지, 만족스러운지, 불편한 부분이 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케어 중심으로 실장님들이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실 직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해드리는 이런 치과 안에서의 업무들은 어느 병원이나 다 있어요. 하지만 이 업무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환자분도 만족하는 진료가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환자분이 체어에 있을 때 뭐 진료실 직원이든 실장인 제가 일단 마감 요청을 미리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신경치료 C2 중이에요. 근건 확대 중이에요. 그러면 다음번에 원장님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CF 할 거라고. 그리고 며칠 뒤에 할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시거나, 우리 병원만은 룰이 보통 있어요. 아니면 오늘 뭐 임플란트 3개월 만에 점검을 보신 분이라면 다음번에 이제 본을 떠요. 그러면 항상 본을 뜰 때는 같이 본 뜰 부위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꼭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든 직원이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정말 중요한데, 여하튼 이런 진료 과정 중에 꼭 저 같은 경우는 마감 요청을 눌러서 환자분이 봐야 되는 어떤 컨텐츠나 환자분이 꼭 사인하시거나 환자분이 오늘 진료에 대해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할 게 있으면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체어 사이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분명히 직원들은 원장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뭔가 환자분 옆에 있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누구나 다 환자분께 친절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간단하게 주의사항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환자분께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는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다 하였다면 전 마감 요청을 하게 해요. 다음번에 뭐를 할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좀 치식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는 게 너무 편리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확대, 세척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17번 근간 충전 이런 식으로 치식과 다음번에 어떤 걸 할지를 꼭 기록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장을 하셨으면 그 다음번에 환자분께 예약을 요청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약을 꼭 환자분이 언제 될지를 우리 서로 맨날 얘기하는 시간이 뭐랄까, 글쎄요.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분께 미리 예약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3일 뒤에 아니면 일주일 뒤에 그럼 환자분께는 2월 26일 이후에 예약을 잡아주세요. 또 하나 근간 충전이 보통 치과에서는 이제 A, B, C, D 중에서 B형 근데 우리 치과가 근간 충전이 A형이다. 그러면 요건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게 다음번에 할 진료와 유형에 대한 매칭을 꼭 클릭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얼마 걸릴지, 원장이 누군지 해서 요청을 해 주시면 환자분께 카카오톡으로 예약을 해주세요 라고 안내가 갑니다. 사실 저희 예약판을 사용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이미 나는 수술할 때는 신경치료와 프랩을 같이 잡지 마. 나는 그때 신화만 받을게. 뭐 이런 요청을 이제 하시고 그런 것들을 설정으로 저희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마감 요청에서 지금 보시면 다음번에 뭐 할게요? 바로 아니면 지금 시간이 되시면 바로 예약을 잡을 수도 있죠. 환자분한테. 그리고 아니면 예약을 요청해 놓습니다. 그럼 환자분 지금 카카오톡 링크가 갔어요. 혹시 카카오톡 안 하시나요? 문자를 보시겠어요?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예약을 잡아주세요. 라고 안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강 요청이에요. 그 다음번에 할게. 그래서 오늘 얼마를 받을 게 있다. 바로 기록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보험이 있는 경우는 보험에서 보험 뭐 15,000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이 최종단이에요. 진료비 추가를 하시면 밑에 것이 자동 연동되니까 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바로 수납금을 적어도 된다. 또 한번 추가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합산이 되죠. 저장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약 처방할 거 있으시면 일단 뭐 외과약 저장. 뭐 기공의뢰는 아직 기공물을 작성하는 것까지 완료가 안 됐지만 곧입니다. 곧 저희가 완료가 됩니다.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고요. 뭐 환자분이 어떤 거를 할지에 대한 것도 좀 간단하게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진행됐던 차팅 내역도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것이 마감 요청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 하시잖아요. 그쵸? 물론 차트에다가 다음번에 뭐 할게요 기록하시고 뭐 약처방 버튼 누르시고 다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차트에다 기록해 놓으시면 데스크 직원 등이 있는 치과들은 사실 굉장히 이것을 해석하는 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일일이 차트를 또 해석해서 또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 뭔가 했어요. 아까 마감 요청했죠. 그러면 진료실에서 이분 언제 마감해도 상관없어라는 사인이에요. 데스크 분들은 마감 요청 들어왔네? 그럼 이분은 이제 마감해서 가도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약 처방에 외과 일이 있네?
그럼 빨리 지금 약처방을 출력해 놓을 수 있죠. 그리고 결제가 있구나. 결제는 키오스크에 가셔서 하시면 돼요. 예약 요청 있고 환자분이 예약을 하시면 찐보라 색깔로 바뀌고요. 미리 예약이 잡힌 거, 뭐 환자분이 임시차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미리 잡힌 예약이 있으면 이렇게 연보라 색깔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단을 빠르게 인지하는 부분들, 실장님들도 딱 보시고, 우리 진료실 직원분들 다 해놨구나. 그러면은 이분 이제 언제 가도 상관없는 거고, 약처방, 아버님 약처방 있어요. 결제는 키오스크 가서 하실게요. 결제는 얼마예요? 그리고 예약은 잡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응대가 가능한 부분이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스크 분들께서는 이 빨간 색깔 버튼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무언가 상담 동의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0%라고 나온 거는 원장님이 설정해 두신 동의서 등을 다 받지 않았을 때 아니면 44%를 동의서 받았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환자분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안내하고 사인 등을 받는 것들이 어쩌면 데스크에 정말 진정한 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자분들이 오늘 외과를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임플란트 수술 예정 안내 이런 식으로 눌러서 수술을 이미 하신 분이면 수술을 완료하셨습니다. 그쵸? 그래서 걱정 많으셨지만 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자분께 안내 등을 해서 문자를 발송할 수도 있겠죠. 데스크 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좋은 CRM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일단 마감 요청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 여기 안에서 다 끝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예약 요청 눌러서 예약 요청만 먼저 해놓으시면 환자분한테 카카오톡으로 안내 링크가 가요. 그런 것도 좀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환자님이 제 핸드폰 번호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예약 요청 해볼게요. 다음번에 외과다. 이렇게 예정 진료를 클릭해 놓으시면 이 예정 진료에 맞게끔 또 안내 문자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CRM과 그러니까 문자나 카카오톡과 연동이 되는 기능이고요. 일주일 뒤에 와라. 다음번에 수술은 보통 A거든요. A다. 다음번에 한 60분 걸리겠다. 아까 카카오톡 보낸다라고 클릭이 돼 있거든요. 자, 짠 보실까요? 내 사진 확인하기라는 게 있네요. 마이비서 한번 가보시면 자료실로 자동 매칭을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연동이 아직 안 돼 있고요. 보시면 사전 예약 요청 안내. 안녕하세요. 덴비치과입니다. 예약 가능한 날짜 링크를 보내드리오니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26일, 하필이면 일요일이네요. 그쵸? 27 눌러볼까요? 그러면 가능한 시간대만 예약이 보여요. 자,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실게요. 자, 나환자님 예약 요청 있었고요. 예약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아까 마감 요청해서 결제 기록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바깥에서 오늘 10만 원 받아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러면 데스크 분들은 이미 결제 받을 거 있네?
데스크에서 수납을 해도 되고 아니면 키오스크 안내를 해도 되고 이렇게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 처방 같은 경우도 바로 클릭하는 기능을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약 처방 마감 요청해서 어떤 약 처방 실장님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걸 출력해 놓고 기다릴지, 그리고 이 부분 이제 끝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덴비 데스크.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데스크 직원이나 또한 실장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진료실 직원들이 가장 잘 아는 내용들이어서 이것들을 무조건 데스크라든지 꼭 이렇게 고연차의 데스크가 하기보다는 다 같이 업무를 줄이고 실장님들께서는 고객에 관련된 어떤 환자 관리 아니면 상담에 대한 건수들을 많이 늘려보는 기능 등으로 덴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층이 나눠져 있거나 뭐 이런 치과들은 또 지금 덴비의 이 기능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데스크 분들이 일일이 차트를 다 해석해서 또 이것을 하는 거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덴비의 데스크 기능을 좀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덴탈비서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